계절적인 요인도 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또 그 주기적으로 이제 권장 사항은 1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권고 사항을 지키는 사업장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밀폐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는 이 감염되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게 감염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있는 예. 거죠. 네, 또 함께 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제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축하합니다.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웃으시라고. 남들 다 맞았는데 8월 20일 날 1차 접종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저는 2차 접종을 17일에 합니다. 8월 17일이요? 네.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좋아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어요. 너무 튀는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늘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불리했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RN서치인데 그 RN서치가 그 여론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46.9, 4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경수 지사 판결을 빌미로 해서 이제 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떨어뜨리고 윤석열 등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팬데믹이라고 해도 사망자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나옵니다.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만 명대, 2, 3만 명씩 이렇게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까운가 보지? 4차 유행 국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46.9. 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야, 팬데믹 왔어. 문 대통령 지지하면 안 돼. 근데 문 대통령한테 가장 불리했던 여론조사 기관이 47% 지지를 보내고 있으면은 함께 힘 합쳐서 이겨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뭐 누구는 대선 주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라고 안에서 싸우는데 보니까는 어른이라는 것들이 어른 꼴깔 못하고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경수 지사 판결은 일시적으로 한 2, 3일은 갈 거예요. 뭐 그 2, 3일 가는 이야기는 뭐 이따가 다시 또 하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늘상 현재 잘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취임 초도 아니고 취임하고 나서 지금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는 건 그동안 잘해왔다는 반증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더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쿄올림픽 참가 안 할 거야. 개막식 참가 안 할 거 했던 그 결단에 대해서 65.5%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했어. 나이스. 정말 잘했죠. 그리고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8.3%밖에 안 됩니다. 18.3%. 이번 기회에 그 일본 그 올림픽 그 구경 가면 되겠네요. 후쿠시마 음식도 많이 먹고 그 사람들은. 예. 부정평가하고 그래서 이 RN서치 여론조사는 부정평가랑 긍정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이 가능한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47%가 뭡니까?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에 이 정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제 기억에는 브라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질에서 나온 적 말고는 이 집권 말기에 30% 이상만 넘어도 이게 엄청난 건데. 아니 근데 논란은 좀 심했고요. 그게 한 8, 90%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 정권이 막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한 1년 정도 가고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과정. 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북한 리스크는 없었다고 일단 보면 되고 그 과정에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세계 역대급으로 잘했지. 그런 사이에 한국은 선진국이 됐고요. 이 과정들을 국민들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등이
문재인 정부를 막 흔들었을 때 좀 있었고 그 사이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폭망하는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속 이제 김경수 지사 건을 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정권교체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 어림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 이슈는 2, 3년을 끌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출렁할 수 있고요.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난달에 코로나 치명률. 예전에 그걸 치사율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치명률이라고 표현합니다. 0.24%예요. 1차 유행했을 때의 10분의 1. 여기는 이제 고령층들이 백신을 맞은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역대로 많이 나와도 사망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소위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일상화. 그러니까 이 취약 기저질환자라든지 고령층들이 대부분 맞은 상태에서는 이제 토착 그 질병처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시민들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접종률이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포함해서 8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확진자 집계 자체를 안 할 거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를 추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을 사후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든 어떤 그 병리학적으로든 훨씬 더 이제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완전히 전략을 새로 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확진자를 그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그 독감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백신도 이미 개발해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감염 이후를 관리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삶과 경제를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치료제 관련된 개발 사항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게 서로 마스크를 통해서 서로를 사회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명률이 0.24하면 대략 0.25라고 보고 대충 계산을 하면 100명이 걸렸을 때 0.25명, 4분의 1을 죽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수학은 잘못하지만 400명 확진됐을 때 한 번 돌아가신다. 이럴 때 좀 서울대가 좀 계산해 줘야 서울대 되는 거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정도가 또 확진됐을 때 1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정도. 이렇게 보면 맞겠죠. 0.24%.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접종률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백신 치료제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매일 저희도 보게 되잖아요. 괜히 좀 불안감이 생기긴 그렇죠. 해요. 사실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는 또 이 감염자 숫자에 신기한 면은 네. 이렇게 1,800명이 나왔다는데 내 근처에는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런 신기한 점이 지금까지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요 대한민국 5,200만 중에 18만 명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경각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지금 무증상 감염되고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18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4단계가 되니까 수도권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녁에는 정말 2명 이상 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내수 식당이 됐던 카페가 됐던 굉장히 정말 소비가 위축되어서 더 그렇죠. 힘들어하시고 그게 안타까운 이런 것들 거죠. 때문에. 우리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네, 아무리 감염자가 많아도 뭐 이 치명률이 낮으니까 좀 그 병행하는 오픈해서 예. 예, 안전을 스스로 지키면서 예. 예, 먹을 건 먹고 예. 만날 건 만나는 예. 서울시 의원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영업이 코로나 등을 어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에 최저가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식당들은 도태가 되는 그런 구조로 잘못 가고 있는 건 난 맞다고 생각해요. 배달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하는 회사들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정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올랐다라고 한 부분도 저쪽 정권이었다면 집값이 어땠겠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해야지 이게 지금 현상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일단 보는 거고 어찌됐건 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잠깐 이슈가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고요. 그 감당을 하시는 가운데 정권을 잡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박근혜나 이명박 때는 그 사람들 공격만 하면 돼요. 근데 막상 문 대통령 한 4년 이상 지나 보니까 방어하는 게 더 힘들어. 맞아요. 이게 정규 문 대통령은 1등도 필연코 정치 자영업자는 저는 아니니까 문 대통령은 필연코 퇴임하신 이후에 저랑 바둑 한번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최소 등산 한 번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식물도 좋다. 좋아하고요. 식물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좋아하고 군대도 같은 데 나왔고 바둑도 둘 줄 아는데 꽤 잘 두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5억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왜요? 봐도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야. 너무 재미가 없어. 당신 보여요. 인생을 몰라서 그래. 둘이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대통령님 저 꽃은 뭐죠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벗이 대통령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도 안 바랄 테니까 뭐 드루킹처럼 센다이 총영사 이런 거 안 바랄 테니까 대통령하고 퇴임 이후에 한번 바둑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새긴 했는데 참 아무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실은 분위기가 좋았던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오르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지사 건이 빵 터졌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홍지마라고 다음 달 8월 11일 날 있을 정경심 교수 2심은 좀 반대로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출렁일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운명적으로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버리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은 받아들이시자고요. 다만 역사 속에 이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안 나오게끔 시스템을 완비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기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이 건으로 사기가 죽으면 또 밀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가 죽는다기보다 마음이 아파서 그러죠. 마음이 아파서. 그 김경수 지사 당사자도 그렇겠지만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길 가다가 미친놈한테 주먹으로 몇 대 맞았다면 그냥 재수없다 치우지만 억울한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좀 애달다고 해야 되나?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근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돌이킬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마음을 가지고 바꿔낼 생각을 하면 되지. 왜냐하면 거기에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 아파하는 건 아파하는 건데 그걸 빨리 짧게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사기가 안 죽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